안녕 친구들.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투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깨부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보통 타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어둠의 세계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왠지 모르게 좀 거칠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 그런데 말이야, 고대에는 타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 알아? 특히 우리 삼국시대에도 타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그냥 멋으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와 계급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고대 타투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 준비됐지? 궁금증 폭발 준비 완료. 우리가 흔히 타투라고 부르는 문신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어.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서부터 발견되는 고대 문명의 흔적을 보면 문신은 단순히 몸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징표였대. 심지어는 특정 부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나 시족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 나아가서는 성인식 같은 통과 의례의 상징으로도 활용되었지. 또 어떤 부족에서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거나 신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 때로는 특정 집단이나 부족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확고한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했어. 진짜 신기하지 않아? 마치 옛날 사람들의 신분증이자 동시에 수호부적 같았다고나 할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해연 문신의 깊고 오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야.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문신 풍습이 존재했다고 해. 고조선 시대의 기록이나 부여, 예, 동해 등 초기 국가들의 풍습을 살펴보면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가 일상생활의 일부였음을 짐작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어부들이 거친 바다에서 물짐승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이건 단순히 미신이라기보다는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혜가 담긴 행위였을 거야.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 또 마한이나 변진 같은 초기 국가에서도 문신이 치장의 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니 옛날 사람들도 나름의 멋을 부릴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 지금처럼 화려한 문신은 아니었겠지만 자신의 몸에 의미를 새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문화였던 거지. 패션의 역사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다양하다고. 그런데 말이야, 삼국시대 초반에는 이렇게 문신이 하나의 문화행사처럼 성행했었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각자의 문화적 특징을 발전시키던 시기에는 문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 마치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개성을 표현하듯이 그 당시에도 문신이 일종의 핫 아이템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심지어 특정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무사 계급에서는 용맹함이나 충성심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문신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아? 백제 장군님이 팔에 용문신을 새기고 전쟁에 나서는 상상이라니. 또는 신라의 화랑들이 공동체의 단결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겼을 수도 있고 말이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신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돼. 그런데 삼국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바로 중국의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였지. 문화적 흐름에 큰 변화가 시작된 거야. 유교는 효와 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매우 엄격한 사상인데, 여기에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 이는 몸과 털억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뜻이야. 즉,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효도의 시작이자 기본이라는 가르침인 거지. 이 사상은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 이런 유교적인 신체관이 확산되면서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인 문신은 점차 금기시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문화였고 때로는 권력과 용맹함의 상징이었던 것이 유교적 가치관의 확산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변해버린 거야. 뭔가 좀 씁쓸하고 안타깝지 않아? 유교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면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가치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유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면서 문신은 더 이상 멋이나 계급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어. 오히려 야만인의 것, 미개한 풍습으로 치부되기 시작했지. 문신을 한 사람들은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 시작한 거야. 지배 계층과 양반 사대부들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문신을 금지하고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일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문신의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
어떻게 뒤바뀌었냐고. 바로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어.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 얼굴이나 몸에 죄명을 새기거나 그 사람의 신분을 영원히 낙인 찍는 방식으로 문신이 사용되었어. 이를 자자형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죄인의 몸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이었지. 예를 들어 도망친 노비의 얼굴에 도망이라고 새긴다거나 도둑질을 한 죄인의 이마에 도둑이라는 낙인을 찍는 식이었어. 이런 낙인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평생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가혹하지 않아? 고대에는 신성하고 권위 있는 상징이었던 문신이 이제는 범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아주 부정적인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야. 완전 180도 아니 360도 달라진 거지. 문신을 통해 죄인을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잔혹한 형벌이었던 셈이야. 이처럼 문신의 의미는 시대와 사상에 따라 극명하게 변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결국 문신의 상징은 극적으로 그리고 비극적으로 변하게 된 거야. 삼국시대 초기에는 민족 고유의 신앙이나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아 주술적이고 장식적인 의미가 강했고 때로는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지. 하지만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 되면서 문신은 몸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미개한 풍습으로 치부되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모해버린 거야. 한때는 권력자나 신분 높은 사람들의 신성한 상징이었을 수도 있었던 문신이 어느새 범죄자를 낙인 찍는 표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정말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 시대의 가치관이 한 문화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말이야, 역사는 항상 변하고 순환하잖아. 긴 세월이 흘러 21세기 현대에 들어서면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또다시 변화하고 있어. 과거에는 범죄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심지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문신이 이제는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몸에 멋진 타투를 새기고 대중 앞에 서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추억이나 의미 있는 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념하기 위해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여기기도 해. 이제는 문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변한 거야. 물론 아직은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신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물론 아직도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고대 문신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서 다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야. 우리가 지금은 타투를 개인의 선택이나 예술의 영역으로 보고 있지만 고대에는 이처럼 깊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미가 시대의 흐름과 사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정말 놀랍지 않아? 문신 하나에도 이렇게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역사는 늘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역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진짜 재미 아니겠어?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야. 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적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기도 해.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신비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 안녕.